우리 둘 다 안녕하고 있었어. 예. 안녕. 예, 예. 네. 저희 또 이남 교수님이 잠깐 준비하고 계신데요. 저희 그 세미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27일 날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 마지막 배당 포트폴리오 강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이양 교수님 또 채슬리의 최일호 상무님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저희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이게 없더라 링크가 어디 있어요 링크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지금 알려주세요. 예, 이게 3프로 채널에는 없습니다. 아하. 3프로 채널을 보셨어요. 근데 링크가 이제 미주미, 유튜브 미주미 채널에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링크를 좀 보내드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 보시고 가셔도 됩니다. 또 네이버에 6차 투자 공간 이렇게 네. 쓰시면 다 바로 또 제일 상단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교 이남희 교수님과 함께 또 시장 또 심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 조금 이따. 좀 이따. 이제 다 알지 뭐. 예. 약간 뭐 세팅 좀 다시 좀 하고요. 예, 근데 예. 제가 오늘 교수님한테 진짜 제가 딱 궁금한 내용만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시장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바닥에서 콜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는 이 정도면은 싸다. 음. 그랬는데 어쨌든 시장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싸냐 안 싸냐? 싸냐, 안 싸냐. 궁금했고 지금 제가 제일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미국 주식 좋은 거 알겠어. 좀 떨어져서 사야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지금 환율이 어떻게 사냐? 수많은 고객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지금 환전해서 미국 주식 사죠?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래서 약간 머뭇머뭇거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제가 교수님께 얻어서 예. 현장에서 현장에서 고객분들에게 적용하는 걸로. 얘기하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연세대학교 이남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6월 중순 이후로 뭐 급상승했으니까 두 달간. 이제 쉬었다 가고 이제 쉬었다 가는. 달렸죠 사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로 저희가 아까 좀 말씀해 주신 네네.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 얘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저도 6, 7월 뭐 하반기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바닥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급상승을 해서 실제 뭐 그 펀더멘털이 크게 변한 건 없잖아요. 물론 네.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나 그 폭이 조금 걱정한 것보다는 이제 나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 크게 변한 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길게 어차피 5년 10년 투자하는 분들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5% 10% 단가 차이가. 하지만 뭐 또 한 6개월 12개월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또 현금이 생기면 언제 사는 게 좋을지 이제 그런 고민을 개별 종목하고 이제 시장을 하실 텐데 이제 한번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아까 이제 환율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 3프로 출연하고 나면 그 댓글 이제 보면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네. 환율 1,400 가면 나 미국 주식 다 팔아야지.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뭐 단기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그 일희일비하지는 않은데 실제 환율이라는 것은 또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원화가 절하되면 안 좋아 보이지만 또 실제 기업들은 또 그 기업이 이게 상향 조정이 되니까 이게 상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외국 투자가들도 환을 그 일방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놓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서학개미 분들 입장에서는 환이 지금 이제 1340을 뚫고 올라갔고 오늘 경제신문이나 일간지 다 일면 톱 기사가 환율 얘기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오늘 아까 오후에 환율 얘기를 제 유튜브를 좀 찍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얘기. 근데 이제 저는 주식 전문가지 환율이나 채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또 바닥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그 외국계에서 이제 채권 외환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제가 귀를 기울인 것은 글로벌 은행에서 글로벌 투자 담당 그 헤드가 한국에 안 계신 분인데 한국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하고 주말에 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는 한국 그 원 달러의 약세 이유 그
대외적인 이유가 국내적인 이유가 같이 있습니다. 국내적인 이유는 우리는 별로 의식을 안 하는데 밖에서는 또 그렇게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있나 봐요. 결론은 하여간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꺾이진 않고 고공행진을 할 한다. 것이다. 아, 이제 그게 결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되면 네.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제 리비안이 우리 이제 테슬라 대항마인 리비안이 가장 그 전기차 중에 저가를 네. 이제 단종을 하겠다. 그 대신 이제 가격을 5,500불 올리니까 8% 인상. 그게 이제 아마 올해 25,000대 생산을 하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예. 여러 기종으로 생산하다 보면 항상 라인이 그 빨리빨리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수요가 좀 적은 저가 모델은 단종을 하고 고객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심플하게 나가서 25,000대를 맞추겠다. 그래서 8월 말 9월 초가 되면 라인이 100% 가동된다고 CEO가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밸류에이션부터 궁금한 부분부터 그럴까요?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보도록 항상 하겠습니다. 예. 그 그림을 볼 때 네. 그러니까 주가 차트나 밸류에이션을 볼 때 이제 길게 봐야 되는데 네. 여기 다음 페이지는 1980년도부터니까 아주 길죠. 저의 일생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000년에 그 인터넷 버블 이제 찍었을 때 이제 퍼가 그 S&P 기준으로 한 25배까지 갔고 우리가 이제 1980년 이후로 크게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는 버블 시기를 제외하면 S&P 지수의 퍼가 한 15배 정도 내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배당 포함하면 연 한 10% 수익을 연평균 30년, 50년, 100년을 봐도 가져다 줬는데 이제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2010년 이후로 퍼가 한 15배에서 한 20배, 23배로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그거는 버블성도 좀 있지만 가장 큰 그거의 드라이버는 저금리.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내려오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제 부동산도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퍼가 23배, 5배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시작을 한 23배 정도 했는데 6월 중순에 주가가 3,700을 찍었을 땐 퍼가 한 15배, 16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매력이 리스크 리워드가 우리가 이제 그 S&P가 4,400, 500이면 이 정도 되는데 그렇죠. 여기 무릎까지 내려온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 매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제 최근에 주가 반등을 감안하면 퍼가 한 18배까지 어깨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다시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갔죠.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은 거고 이제 어제랑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빠진 것도 이제 좀 그런 면이죠.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이 약간 부담이 간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 이제 늘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퍼에 대해서 지금 오늘 가져오신 자료를 제가 딱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됐구나 예,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좀 올라온 예, 거죠. 교수님이 분명 지금 좀 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 예, 그런 얘기를 갖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예. 근데 뭐 5년, 10년 놓고 보면 뭐 큰 의미는 없는 예. 뭐 5%, 10% 싸게 사는 게 물론 항상 제일 싸게 사면 좋겠지만 바닥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그러니까 골드만 그 전략 리포트에 이제 항상 매주 나오는 이게 되게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 그러니까 이제 표가 있는데 이제 왼쪽은 골드만의 톱다운 투자 전략 팀이 2022년, 23년 시장 EPS 증가율을 각각 8%, 3%를 가정해서 밸류에이션을 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예요. 네. 이제 대표적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버텀업 추정치를 그냥 쭉 더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9%와 7% 금년 내년 이익 성장률이 이제 가정이 돼 있는데 둘 다 이제 이미 이제 지금 이제 8월 말, 9월 달이 되니까 우리는 2022년보다는 23년 추정치를 쓰는 게 합당하죠. 아니면 네. 22년하고 24년에 평균치를 쓰든지. 어.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23년치를 놓고 보면 한 18배예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는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실제 주가가 올라갈 때 기업이익이 같이 올라가면 그 밸류에이션 퍼가 이제 그대로 유지되는데 예. 지금은 기업이익은 변동이 별로 없고 2분기 실적이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해서 하향 조정은 안 됐죠. 근데 네.
EPS나 기업이익은 변동이 없는데 주가만 올랐으니까 이제 퍼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이 올라갔다고 이제 그 영어로는 표현을 하죠. 배수가 올라갔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조금 그런 점에서 시장 전체 아니면 개별 종목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예. 애플도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가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퍼가 좀 높은 거 아닌가. 이제 실제 근데 이제 워런 버핏 같은 분은 애플 주가가 130~140불일 때 또 많이 사셨잖아요. 되게 예. 네.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 가치보다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혹시 월가에서 만약에 S&P 500 같은 경우에 뭐 4,800까지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골드만 같은 데는 여전히 연말 주가를 4,300. 예. 그러면 이제- 있죠. 예. 그러면 이제 펄을 약간 높게 좀 보고 있고 그 정도로 미국 경기가 좋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연말이 되면 확실히 내년 예. EPS를 갖고 이제 그 펄을 곱해야 되고 예. 경기 침체가 오지가 않고 그 다음에 금리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니까 꽤 괜찮은 높은 펄을 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정이고 투자가들마다 생각이 틀리니까 예. 시장이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예. 되게.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정도의 어떤 18.3배 앞으로는 어떻게 좀 보고 저는 계시나요? 그냥 예. 페어한 수준이라고 지금 느껴요. 상황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부담이 가는 수준이지만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업사이드는 당장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제 매크로 지표나 기업 실적이 좀 안 좋으면 이제 주가는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 지금 나오는 환율이나 뭐 여러 뭐 유럽 경기나 뭐 중국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글로벌 경기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근데 이제 제가 다음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예. 이제 그 매출 증가율하고 이익 증가율. 어차피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평당 뭐 몇 천만 원, 뭐 1억 그 절대 가치는 의미가 없고 입지, 학군, 그다음에 미래 그 집값이 오를 가능성 이런 걸 놓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결국 18배 퍼라는 것도 결국 그 맥락을 그 내러티브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매출하고 이익 증가율을 봐야 되는데 네.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여기가 이제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 박스로 표시한 게 S&P 시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율이 상당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야,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2023년이 되면 증가율이 4%로 야.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증가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내년에 에너지가 제일 많이 빠지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예, 예, 예. 올해 너무 좋아서. 예. 네. 그리고 이익이 결국 제일 중요한데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S&P 이제 빨간 박스는 S&P 전체 시장이고 파란 박스는 이제 에너지를 뺀 S&P인데 기업이익도 증가율이 이제 많이 둔화가 되고 그 감소 폭은 매출보다는 덜 하지만 약간 애널리스트들의 포캐스트가 좀 공격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많이 데리고 일을 해서 미래에 지금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는 내가 상당히 정확하게 하는데 한 1, 2년 뒤는 잘 모르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인간이기 때문에 후하게. 포지티브 바이어스가 항상 있어요. 지수는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내가 그 주가가 빠질 위험을 항상 생각을 하니까 펀드 매니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뭐가 잘못될 가능성을 보지만 애널리스트는 항상 포지티브 바이어스가 있고 저희 이제 구독자 청취자분들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왜 애널리스트가 좀 특히 장기 전망 많이 틀리는 거는 그냥 인간의 그냥 속성이죠. 네. 그게 이렇게 항상 10명이면 9명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18배면 조금 퍼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결국 이제 다음에 얘기할 환율이 예. 되게 중요한데 미국의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면 진짜 이 달러가 강세인데 IT 기업 같은 데는 매출의 반이 이상이 수출이잖아요. 그렇게 달러가 강세인데도 2분기 실적을 선방을 한 거 보면 네. 기업 이익의 질이 괜찮다. 아. 근데 거꾸로 한국 증시가 좀 힘이 없잖아요. 네. 근데 2분기 실적이 괜찮았지만 힘이 없는 이유는 저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원화가 절하가 됐는데도 요 정도밖에도 실적을 못 냈으면 고환으로 인한 그런 그 단기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 빼면,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거 보면 실질적인 이익은 좀 이렇게 좋지가 않았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러네요. 한쪽은 원래는 환차 손해를 봐야 되는데 선방했고, 우리는 환차 이익을 봐야 되는데 썩 그 정도면 이제 이익의 질이 좀 다를 수 예. 있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그나마 체력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좀 이렇게 가는 게 좀 좋지 그렇죠. 않을까? 예, 기업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성과를 예. 보나, 그 다음에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하고 이제 저희가 점점점 느끼는 것은 예. 미국 기업이 퀄리티도 좋고 주주를 대하는 자세가 예. 다르다. 그래서 주가가 비싸지만 네. 한국 주식보다 비싸지만 비싼 만큼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내가 나중에 팔게 돼도 그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거니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환 얘기로 넘어가면요. 예.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아침 신문, 그러니까 경제신문하고 이제 일간지 일면 기사예요. 그래서 네.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무역 수지 누적 적자가 254억 달러여서 이제 연도별로 가장 그동안 컸던 게 96년보다도 이제 8개월 반인데 이미 그걸 초과했고. 좋아했다. 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환율이 껑충 뛰었죠. 1340.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아까 장중에 이제 아침에 1350을 돌파할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보통 그 구두 개입을 하거든요. 네. 외환 당국에서 이 투기 세력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관찰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널뛰기 하지 말라는 네. 얘기죠. 근데 네.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미 유로화 대 달러가 1대1 패리티가 네. 깨져서 유로 경제가 그 아주 약세, 유로화가 이제 약세로 더 진입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중국 위안화가 6.86을 찍었죠. 그래서 네. 이제 2년 만에 최저치. 그래서 중국도 이제 경제 펀디멘털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금리도 인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양책도 쓰고 그런데 효과가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이 환을 한 20-30년씩 본 그 해외에서 이제 이 채권하고 외환을 같이 투자하는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틀린 것 같고 이분들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은 기본 트렌드는 당분간은 바뀌기 어렵다. 이게 뭐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1300 이하로 내려오진 않고 이게 오히려 이제 지지선으로 더 굳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국내 수출 업체들한테는 좋은 뉴스죠. 일단은 예. 뭐 네. 그 환에서 워낙 많이 먹고 들어가니까. 근데 예. 그만큼 우리의 그 경제 체질,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보는 한국의 실력을 조금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못 받는다는. 환이라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어떤 그 환율의 상대 가치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경제적인 그 펀디멘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야, 그럼 일단 이게 약간 이게 국경이 예. 느슨해져도 약간 미국 쪽으로 여행 가기 좀 어려워지겠네요. 어떻게 못 가죠. 아니 진짜 옛날에 살던 때 환율 얼마였어요? 그때는 한 1,000원이었어요. 1,000원. 1,000원. 예, 1,000원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아니 제일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저도 이제 미국 있을 때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잖아요. 네. 유학생들, 네. 뭐 어학연수 하시는 분들, 뭐 유학하시는 분들 네. 이 보내줄 때마다 이 환율에 대한 이 기러기 아버지들 그렇죠. 민감한. 이거 진짜 엄청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정말 진짜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정말. 교수님도 예. 그 신경 쓰이시죠 매번? 저는 뭐 애가 둘인데 첫째 졸업해서 일하고요. 달러로 벌고 있고. 그럼 더 좋은 건데. 이제 둘째는 이제 한 학기 남아서 뭐 이렇게 큰 이미 등록금은 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미 등록금 낸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예. 더 올라도 이제 거기서 벌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환율이라는 건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스트림하게 한쪽으로 가면 다시 이제 그 중간치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데
달러는 그렇게 강한 달러는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네.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설명을 드렸던 8월 Bank of America Fund Manager Survey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그 투자 포지션을 네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냐, 어디에 몰려 있냐.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crowded trade, 이제 집중된 트레이드고 이게 지금의 월가의 국제금융의 생각을 나타내지만 이게 너무 이제 100% 모든 사람이 그걸 샀으면 더 살 사람이 없으면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에 모든 사람이 너무 bearish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한 것인데 7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여기 이제 엷은 그 파란 선이 7월 달, 7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 짙은 파란 선이 이제 8월 달인데 8월. 가장 most crowded trade가 강한 달러,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야. 그리고 이제 그 원유, 석유 회사랑 커머디티를 롱 매수했던 게 7월만 해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이 급격하게 8월에는 줄고 이제 팽 주식, 미국 IT 빅테크 주식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이제 여기서 보이죠. 근데 하여간 예. 결론은 월가는 하여간 여전히 달러 강세가 계속 간다고 보고 그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 밖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약간의 혹시나 달러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과거에 대비했을 때 뭐 어떠한 이벤트가 있으면 뭐 달러가 약간의 그 다시 또 전환되는 그런 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설명드릴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예. 아시아 통화 약세, 특히 이제 코리안 원, 우리 네네. 원화가 뭐 1,350 이상 고공 행진을 계속할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를 보는 이제 채권 외환 전문가가 많은데 그것이 틀릴 가능성은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이 돼서 전쟁.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고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달러가 이제 항상 그 안정 통화니까 그렇죠. 이제 피난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흔들릴 수는 있는데 예. 제가 지난주에 신한종 센터장 이제 모시고 지정학적 정치 경제에 상당히 대가신데 그분도 의견이 전쟁은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어떤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 푸틴의 그 장기적인 그런 그 생각을 그 철학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이 당장 끝날 가능성은 없고 미국도 실제 뭐 나쁜 게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도 실제 뭐 인명 그 살상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은 유럽이 오히려 더 미국한테 의존을 하게 됐고 미국은 뭐 여러 면에 있어서 괜찮아서 미국도 그렇게 종전을 급하게 원하는 것 같지는 속내에는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네네. 우리는 이제 신문을 보거나 뭐 인터넷을 보면 야 이게 한국 원화 뭐 진짜 큰일 나서 뭐 모든 통화가 지금 아시아 통화가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만 거꾸로 싱가포르 달러는 물론 약세긴 약세지만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워낙 강세지만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1992년 이후로 원 달러의 장기 추세.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원화가 절하가 약세. 되는 거죠. 그래서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때 2,000을 거의 뚫었고 그 다음에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때 한 1,600 정도 갔고 지금 1,350에 가 있죠. 근데 큰 트렌드는 원하는 절하고 항상 절하되고자 하고자 되는 그런 욕망, 그런 그 방향성이 있고 싱가포르 달러 대 미국 달러는 실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랑 같이 옛날에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그러니까 홍콩, 대만하고 같이 분류됐고 수출 의존도가 넘습니다. 우리랑 물론 산업 구조는 틀리지만 대외 개방이 우리보다 훨씬 큰 데인데 여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싱달러가 좀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싱달러도 이제 US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약세이지만 그래도요. 그 절하의 폭은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싱달러하고 그 한국 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싱가포르 오래 살아서 아시아 사람들은 저희는 항상 홍콩 달러, 뭐 위안화, 싱가포르 달러 항상 같이 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훈련 조금은 돼 있어요. 뭐 외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달러하고 한국 원화는 정상적인 상황은 850에서 한 900 정도 수준인데 네. 지금 이제 960입니다. 그만큼 이제 원화가 싱달러 대비 많이 절하가 됐는데 과거에 1000을 뚫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원화 절하가 미국 달러 대비도 더 절하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시아의 강세 통화인 싱가포르 달러나 이런 거 대비 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인 이유는 지금 이제 본토에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싸들고 오고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또 떠나고 그다음에 대만도 요즘 중국 때문에 불안하니까 네. 이 가장 아시아의 스위스 같은 나라 그러니까 안전처인 이제 싱가포르 달러로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자본의 유입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불리한 네. 이제 환율 전쟁에 있어서 싱가포르 달러에 투자 많이 하나요?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시아는 많이 하죠. 국제 자본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거기 부동산도 사실은 외국인들 그렇죠. 투자를 많이 네, 하죠. 네. 그러니까 뭐 환이 뭐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이제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이죠. 선진국 중에 그 환을 지금 그 걸어 잠그고 있는 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홍콩, 싱가포르는 환전의 한도 네. 물론 돈의 그 출처만 명확하면 송금이나 뭐 이제 외국인이 와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그래서 국제 뭐 금융 허브, 아시아의 허브를 사실 우리도 많이 노리곤 있지만 그런 이유로 싱가포르에 훨씬 더 많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네, 많이 홍콩 대 싱가포르의 이제 싸움인데 예.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더 완전히 예속화가 돼서 예. 싱가포르의 그 판정승으로 이제 뭐 네. 결론이 났죠. 그 추세는 이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이제 저 교수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국내 요인, 네. 그 환율에 대한 또 대외적으로 보는 한국의 어떤 요인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그 페이지 전에 예. 그 이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부동산을 가령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이제 한국을 놓고 비교를 해서 달러로 항상 부동산 값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 공통된 분모로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달러로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국내 자산 가격이 부동산이 이제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령 여기 예를 든 것처럼 국내 아파트 가격이 지난 뭐 한 7년, 10년 사이에 10억에서 20억으로 2배가 됐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 이상 네. 오른 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1100의 환율이었을 때 이제 국내 아파트 가격이 가령 10억이라고 그랬으면 그게 이제 90만 달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1340이니까 이 환율을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90만 달러가 150만 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배가 오른 게 아니고 67%가 오른 거죠. 그래서 국내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부동산이 특히 버블이 생긴 것은 원화 약세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산 가격이 이제 조정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그런 메커니즘이고 이게 이제 자산 가격이 예를 들 수 있고 임금도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10,000원. 네. 근데 우리 대졸 초봉이 대기업 들어가면 5천만 원 아니면 넘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일본, 싱가포르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죠. 그래서 이제 임금도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것도 원화 절하를 통해서 이제 조정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고도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 밖에서는 글로벌리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네요. 살면서. 근데 사실 이 계산법이 맞죠. 예, 그냥 20억 올리면 야, 네.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딱 보게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는 뭐 활발하지 않지만 이제 일본 엔화가 우리보다 더 절하가 돼서 네. 일본 부동산 지금 사냥하러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펀드들이 지금 많이 와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원화 약세가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대외적인 요인은 이제 뭐 미국도 달러 강세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네. 달러 강세면 이제 수입 물가가 내려오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맞아요. 요인이 있고 일본하고 유럽은 지금 뭐 경기를 조금 더
그 부양을 해야 되니까 환율이 약세를 그렇게 납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중국도 이제 되게 그렇고 우리도 이제 중화 경제권에 워낙 중국 의존도가 수출이 많으니까 이제 같이 편입이 돼서 원화가 이제 같이 이제 절하가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근데 이제 국내 요인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밖에서 그 해외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무역 적자 확대되는 게 구조적인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대중국 적자가 조금 걱정이 된다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최근에 압력을 넣어서 주요 공장을 다 해외에 점점 짓잖아요. 맞아요. 한국은 맞아요. 앞으로 미래에 달러를 어떻게 벌 것인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칩4나 전기차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이미 계획에 있던 것보다 더 가속화를 시켜야 되고. 근데 한국의 산업 정책은 뭐냐? 지금 정권에서 이제 과연 그 정책이 뭔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과연 대한민국이 한국은행이든 재경부든 원화 절하를 원하는지 절상을 원하는지 클리어하지 않다.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많이 올리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결과로 원화가 조금 절상 압력을 받는 게 한계가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정권에서 특히 이제 재정 적자가 아주 심했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번 정권도 대북 경협을 확대를 하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돈 찍어내는 거 아닌가.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밖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점까지 우리 정부 당국자가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트렌드는 저희 개인 투자가 연기금이 해외 투자 계속 되겠죠. 이게 이제 제 더 늘어나겠죠.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러한 국내적인 이슈들 밖에서는 보고 그래서 대만이 실제 중국 그 위협이 있지만 한국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제 오히려요? 그렇게 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이 오히려 기준이 된다. 근데 이 야. 이하로는 이제 잘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를 놓고 보면 수출업체들은 뭐 당분간은 이제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저희가 뭐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환율에 대해서 네. 강의를 들은 그런 지금이라도 괌 가야 돼요. 예, 정말 떨어지기 기다리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1,300원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다. 이게 딱 뭔가 마음에 딱 하긴 이게 또 박히네요. 예. 지금이야 우리가 어색한 거지. 이어지면 또 그러니까요. 적응하거든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이 또 들으신 분들도 같이 또 생각하는 시간 네. 되지 않았을까? 정말 하이 퀄리티, 예. 고퀄리티 또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들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의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잘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